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과제 만들기를 지금까지 알아보았다면 나머지 퀴즈 과제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퀴즈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똑같은 과제인데요. 이번에는 퀴즈 과제라고 하면 퀴즈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여기에는 본문 내용 알아 형성평가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본문 내용 형성평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퀴즈 만들기는 퀴즈 만들기를 누른 순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블랭크 퀴즈라고 해서 구글 폼 형태의 퀴즈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엑셀 파일로 성적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성적 가져오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룸에서 과제 점수를 가져올 수 있고 점수 가져오기를 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각 설문지에 사용자가 1회만 응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블랭크 퀴즈를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를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위쪽에 블랭크 퀴즈는 이 퀴즈 파일의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원 형성평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1단원 형성평가 오늘 예를 들어 뭐 할까요? 예를 들어 단원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렇게 퀴즈의 큰 제목을 했다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아이들한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오늘의 핵심 단어를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내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형태로 낼 것인가를 할 수 있는데요. 구글 퀴즈의 정말 좋은 장점이 이렇게 간단한 단답형으로 할 것이냐, 장문형으로 할 것이냐, 객관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체크박스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 2개 이상의 답을 선택할 때 체크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다운도 있고요. 자, 객관식 그리드나 우리가 평소에 쓰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점에서 5점까지 어떤 이렇게 점수를 줄 때 고를 때 선형 배율이나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 외 날짜와 시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국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수학, 영어 그러면 문제를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약간의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했을 때 구글 클래스룸의 이 퀴즈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약간의 문제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객관식 질문일 것 같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이라는 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 중에서 뭐가 답인지 정답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한다면 학생이 물론 여긴 답은 없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 이것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나는 10점을 주겠다. 그리고 답변 관련 의견 추가에는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잘못된 답을 했을 때 정답을 했을 때 뭐라고 줄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정답이라면 참 잘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중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유튜브 링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어떤 잘못된 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답변을 적었을 때 요 강의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어떤 링크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질문을 주고 객관식 질문을 주고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에도 아까 점수를 이미 어떻게 주었는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문제를 필수로 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설정 버튼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옵션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무작위로 이렇게 문제를 섞어서 줄 것인지 섹션 이동을 줄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기능도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내고 싶다 하면 오른쪽에 질문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문 추가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하기 라고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요약하기 했더니 얘가 장문형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기니까 아마도 장문형 테스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요약하기라고 했을 때 자, 답안을 누르면 답안에 관한 의견 추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의견 추가에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요약 내용을 정리하세요 라고 이런 내용을 적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서술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문형으로 줘서 점수도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모두 다 퀴즈가 완료가 된다면 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꼬표를 누르시면 퀴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퀴즈를 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2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낼 것인지 또는 몇몇 학생들한테만 퀴즈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점수도 줄 수 있고 기한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클래스룸 체험으로 해서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 형성평가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내용 형성평가를 누르면 이렇게 43명의 학생들한테 구글 폼 형태의 퀴즈가 만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 퀴즈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당됨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퀴즈가 나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이는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분명히 여기서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오늘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다 되고 나면 학생들은 제출 버튼을 눌렀겠죠. 그죠? 자,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기만 하고 교사는 마지막에 뭐만 보면 되냐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나가면 이 퀴즈를 이렇게 누릅니다.
눌러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그죠? 교사는 학생들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메뉴는 마지막에 끝에 있는 요 쓰기 버튼입니다. 이 쓰기 버튼을 딱 누르면 방금 학생들한테 나갔던 게 보일 수 있고요. 여기서 응답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응답을 탁 누르시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온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응답이 0개라서 보이지 않지만 학생들이 응답을 하게 되면 응답 개수와 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엑셀로 스프레드시트로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학생들의 그 형성평가 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잠시 선생님들께 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유사하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간 거고 교사는 이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이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눌러서 제가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했던 예시 자료인데요. 자, 응답을 68명이 했다라고 나오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누가 했는지 응답이 나오고요. 조금 더 화면을 내리면 이렇게 응답한 거에 대한 그래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그 정답률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것을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로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요. 자, 만들기에서 우리가 과제, 퀴즈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수업 시간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학생들의 결과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단답형과 간단한 객관식을 학생들한테 즉각적으로 받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메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오늘 먹은 점심 핵심 단어 또는 오늘의 한국의 수도는, 그러면 이때 객관식은 어떤 의미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답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을 체크하는 버튼이 없어요. 그야말로 객관식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객관식을 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단답형을 하면 간단한 단답형을 학생들이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기를 눌러줘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실시간 결과 보기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보면요. 방금 이렇게 학생들 43명에게 한국의 수도는 하고 했던 보기들이 이렇게 보임을 알 수 있고요. 현재는 응답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응답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반응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때 사용하는 메뉴가 바로 질문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제, 퀴즈 과제, 질문까지 봤고요. 이때 자료라는 메뉴는 그야말로 교사의 게시물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뭔가 이 참고 자료로
올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드라이브에서 올려도 되고 링크를 올려도 되고 파일이나 유튜브를 올려도 되겠죠. 또는 즉석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료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제가 저장을 안 하고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회색 빛깔로 이렇게 아이콘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색깔이 다른 것은 주로 초안이라고 해서 저장을 안 했거나 중간에 뭔가 빠져나왔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점 3개를 눌러 수정을 눌러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다음에 게시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참고 자료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이라고 하고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과제 3가지, 질문, 참고 자료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의 대부분의 메뉴를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는 게시물 재사용이라는 메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재사용은 어떤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수업을 들어갈 때 한 반만 들어가지 않죠. 그죠? 3학년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3학년 1반에서 사용한 게시물을 2반과 3반과 4반에도 똑같이 활용하면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여러 번 할 때마다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시물 재사용이라는 버튼을 이용하게 된다면 보다 편리하게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게시물 재사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현재 구글 클래스룸 방에 있지만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화살표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메뉴를 이용해서 저가 이렇게 만든 방들이 보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2학년 4반에 만들었던 요 게시물을 내가 이 방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메뉴가 바로 게시물 재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방에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이 방에서 사용한 것들을 찾아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실 거는 아래쪽에 이거를 선택하시고 자,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게시물을 선택을 하시고 누르시고 그냥 재사용을 누른다기보다는 여기에 보면 새 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야 그 학생들한테 그 학생 것을 복사해서 들고 오기 때문에 새 사본 만들기를 체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재사용을 딱 누르면 이 게시물이 자, 이렇게 등록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제가 한 것이 뭐다? 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모든 퀴즈 만들기를 게시물을 재사용해서 제가 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만들면 자, 보시다시피 다른 반에서 만들었던 게시물을 이렇게 바로 복사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시물을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의 대부분의 메뉴 사용을 알아보았고요. 자, 주제는 아까 우리가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제를 만들 때 제가 첫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드라이브 폴더에 올려놓고 과제를 만드시면서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는 바로 만들기를 눌렀지만
추가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이 드라이브에는 많은 파일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나의 클라우드 공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서 얼마든지 폴더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폴더 사용을 굉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앞쪽에 와서 우리가 만약에 G 스윗이 없다 라고 하면 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개인 지메일을 통해서도요, 구글 클래스룸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보면 이 계정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제 개인 계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계정으로도 얼마든지 구글 클래스룸을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초기 화면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치시면 처음에 G 스윗으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글 클래스룸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교사로서 수업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좋은 장점은 G 스윗을 쓰고 있든 개인 지메일을 쓰고 있든 간에 어떤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LMS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